자, 보겠습니다. 차원이죠. 차원은 기본 물리량과의 관계를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와 중력 단위에 각각 기본 단위로 조합을 시켜서 절대 단위다. 그러면 이제 mLT죠. 그래서 m은 여기 질량이죠, 질량. 그러니까 질량이 뭐예요? 킬로그램이 되겠네, 그죠? 킬로그램. 그다음에 길이죠. 그럼 미터가 되겠네, 그죠? 미터. 그다음에 시간이니까 세크가 되겠죠, 그죠? 세크. 기본 차원으로 하고 중력 단위계는요. 얘가 힘이니까 FLT니까 힘이니까 당연히 킬로그램 폴수가 되겠네, 그죠? 힘, 그죠? 폴스. 그다음에 길이 이것도 똑같이 m이고 또 똑같이 시간이죠. 그래서 절대 단위는 mLT와 중력 단위는 FLT로 나누게 된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면 한 문제야, 사실은.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내가 몇 개만 알고 그걸로 끝이야. 이걸 전부 다 뭐 또 완전히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만 하는데도 막 여러분들 며칠 걸립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힘은 그죠? FLT기로 해서 FN인데 얘가 MLT기로 하면 MLT의 마이너스 2서 그냥 마이너스 2로 해도 되고 그냥 마이너스 2승으로 해도 되고 그죠? 밀도는 당연히 FLT와 MLT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점성계수도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차원을. 자, 점성계수의 뮤의 차원을 구하시오. 뮤라고 되어 있나요? 뮤. 이런 읽을 때 뮤라고도 있기도 하고 뮤라고도 있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읽을 때. 그래서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가 있는데 점성계수 뮤의 차원을 보게 되면 우리 이게 레이놀드 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로버트죠. 이것도 로, 그 다음에 V인데 버, 그 다음에 얘가 D인데 드, 로버트. 우리 마징과 태권보이 할 때 그 로버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성계수분의 로버트. 근데 얘가 동점성계수로 가면은 얘가 로가 없어지고 버트죠. 그죠? 동점계수 앞에도 배웠죠. 그래서 얘가 밀도분의 점성계수를 했을 때 얘가 동이다. 그죠? 그럼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점성계수인데 얘를 글자로 말하면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암기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동점밀이다. 그죠? 동점밀. 그죠? 이해했어요? 동전에 밀가루가 묻었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면서 동점밀이다. 자, 로봇들을 정리를 단위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뮤잖아요. 뮤. 그죠? 근데 얘가 로봇들을 먼저 하게 되면 로봇들은 그죠? 당연히 얘가 이렇게 되면 뮤가 되잖아요. 뮤. 그다음에 레이놀드 수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뮤 곱하기 레이놀드 수는 로버트죠. 근데 레이놀드 수는 상수니까 의미가 없죠. 뮤는 로버트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죠. 이해됐죠? 이렇게 연상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로는 그러니까 최적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자, 킬로그램. 그죠? 그 다음에 최적이죠. 최적분의 질량. 곱하기 우리 유속이 메타퍼세크가 옥내소화전 화재안전 기준을 보게 되면 그죠? 옥내소화전 화재안전 기준을 보면 옥내소화전 그죠? 토출 측의 옥내소화전은 몇 메타퍼세크 퍼 이하죠? 4메타퍼세크 이하죠. 그죠? 자, 스프링클러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가지 배관이 있고 기타 배관이 있죠. 그죠? 6메타퍼, 그 다음에 10메타퍼세크. 맞나요? 이제 쇠 60이죠. 이렇게. 화재안전 기준에서 유속이 나오는 게. 그래서 얘가 메타퍼세크니까 여기 메타퍼세크로 해서 메타퍼 곱하기 메타퍼세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D네요. 그죠? D가 뭐예요? 내경이잖아요. 관경. 그러니까 메타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세제곱인데 얘가 하나, 둘이면 메타만 남네. 그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있고 세크. 이걸 정리하면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메타 세크네. 그러면 우리는 분모는 마이너스 1승이야.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x분의 1 맞나요? 그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근데 얘가 킬로그램이면 우리 절대 단위로 했을 때 이 킬로그램은 뭐예요? 해보면 mlt에서 m이죠, m. 그죠? 그 다음에 얘가 m, 길이죠. 길이는 l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 타임이죠. 타임도 t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점성계수 하면 그냥 mlt하고 1마마 그렇게 암기해줘요. 자,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마마. 이해됐어요? 연상을 하실 때. 그래서 점성계수 하면은 뭐다? 1마마다. mlt는 그냥 감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m, l, t 이렇게 써놓고 점성계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점성계수는 1마마다. 자, 이제 무차원이죠. 이 무차원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건 다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차원은 있다는 건데, 무차원은 뭐예요? 차원이 없다는 거죠. 그죠? 차원이 없다기 때문에 차원이 없는 수다.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을 비교해서 뭘로? 숫자로 나타냈다. 상수, 숫자로 나타냈다. 무차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면 사용 안 해요. 우리 소화설비 중에서 부합식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부합식. 그죠? 그러니까 습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이 있죠. 준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부합식도 있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유지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많이 설치를 해요. 그러면 부합식 유지 관리 아주 불편합니다. 부대장치도 많아. 건식 틈만 나면 배관이 세가지고 에어 빠져나가면 컴프레서 작동해. 컴프레서 작동하면 컴프레서 계속 작동하다 보면 컴프레서도 기계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교체해줘야 된다. 아니면 한 번 사면 지구가 멸망할 때에 쓴다. 교체해줘야 돼요. 돈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거의 고장 안 나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마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원수는 레이놀즈수는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눈 거고, 그다음 그라우쇼프수는 부력을 동점성력으로, 그리고 프라우드수는 관성력을 중력으로. 그래서 앞글자만 딴 거죠. 레관점, 급우동, 푸관중, 그다음에 외관표, 그다음에 오압관, 그다음에 마관탄 이렇게. 그죠? 어떤 책에는 이제 얘를 마광탄으로 한 경우도 있어요. 이 말로 암기할 때는 마광탄이지만 쓸 때는 이제 관성력이죠. 그죠? 우리 이제 뭐 밤에 야광탄 헐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무차원수는 얘는 대단히 중요하다. 많이 나온다. 얘는 기체의 법칙이죠. 기체의 법칙은 특성을 보게 되면 분자 간의 거리가 멀고 행동이 자유롭고 압축, 팽창, 확산하는 등 특성이 존재하면서 온도 압력의 변화에 영향이 크죠. 기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증기와 가스를 모두 포함한 게 기체다.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일-샤를 법칙 1차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은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압력과 부피죠. 또는 최적. 그래서 압력과 최적은, 부피는 얘가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반비례죠.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그죠? 압력이 증가하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겠죠, 여기. 자, 이 증가시키게 되면 부피는 비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부피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감소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다. 이번에 이제 샤를 법칙이죠.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이때는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증가시키면
부피는 당연히 273분의 1씩 증가해서 결국엔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방금 전 시간에 뉴턴의 점선 법칙 했을 때 이거 기억나요? 이거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동 평판과 고정 평판과의 사이에, 그죠? 사이에 이게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죠? 이때 이 부분이 속도 구배라겠죠, 비례적으로, 그죠? 이런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자, 보일-샤를의 법칙은 기체 온도, 압력, 부피 관계를 정리한 건데 T1분의 P1 V1분의 T2분의 P2 V2 해서 보통 이 문제를 내면 압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압력이 일정하니까 없어지는 거지. 결국은 이식이 되는 거야. 다 문제를 내면, 모든 문제를 내면 압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많이 해. 그럼 압력이 일정해버리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얘가 1이면 얘도 1이라는 거 아니에요. 1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만 남으니까 얘죠, 얘.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또 반비례하고 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차 필기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죠, 얘가.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죠. 그냥 어떤 기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체는 1몰에 22.4리터. 만약에 얘가 세제곱으로 표현을 한다. 그럼 뒤에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바뀌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22.4 세제곱이나 22.4리터나 뒤에 단위대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같다. 그리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온도면 T가 되겠네요. T. 같은 압력이면 P가 되겠고, 같은 부피면 이렇게 되죠. 결국은 PVT죠. 그죠? 같은 개수의 입자를 갖는데 6.02에 10에 23개를 갖는다. 그게 이제 1몰이죠. 그래서 모든 기체 부피는 1몰은, 그죠? 1몰은 6.02, 10에 23개를 갖는다. 그런데 그 부피비는 바로 몰수에 비례하다. 그죠? 그래서 얘가 1몰이면 1몰. 그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적용을 한다. 뭐가? 아보가드로 법칙이. 그래서 0도씨 1기압이 가장 중요하죠. 0도씨 1기압.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게 시험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얘는 이연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정복되면 이연물에서 이 부분은 같이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자, 이상기체는 뭐냐? 같은 온도 압력에서의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는데 이때 그 부피는 바로 기체 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기체가 이산화탄소냐 아니면 뭐 수소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기체는 다 같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그래서 조건을 보게 되면 입자 부피는 제로고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위치 에너지가 수계에서는 중요해. 베르누이 법칙, 그죠? 좀 이따 설명하겠어요. 베르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계에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상기체 조건에서는 얘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다. 그리고 아무리 압력을 또 온도를 내리거나 압력을 올려도 액화되거나 응고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보일-샤를의 법칙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만족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상기체의 조건이다. 실제 기체 아니죠.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연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PV는 이제 NORT죠. NORT. 그래서 요 NO를 지금 몰수라고 하는데 여기 그죠? NO를 몰수라고 하는데 요 몰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M분의 W라고 표현할 수 있고, M은 뭐냐? 여기 보시면 요거 분자량, 그 다음에 W는 질량이죠. 결국은 PV는 M분의 W, 그다음 즉 NORT인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기체 상수 요거죠. R. 요거 많이 사용합니다. 기체 상수는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22.4리터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R을 한번 해보면, 그죠? 그럼 여기 한번 해봅시다. PV는, 그죠? NORT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이제 R을 빼야 되잖아요. R을 뺐어, 이렇게. R을 뺐으니, 그죠? 그러면 NT죠. NT분의, 그 다음에 압력, 그리고 부피, PV죠.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면, 그죠? 해보면. 자, N은 1몰이죠. 몰. 그죠? N몰이니까. 그래서 얘가 1몰이죠. 1몰. 거기에다가, 자,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켈빈 온도로 해서 273 플러스 0도라고 했죠. 그죠? 0도.
켈빈 온도니까 0도 써줘야 돼요. 물론 이제 얘는 274에다 0을 한 거를 결과값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PV죠. 그러면 얘가 1ATM이죠. 그죠? 1ATM. 그리고 얘가 22.4리터를 갖는다. 그러면 자 얘는 자 이제 상수만 이렇게 단위만 써보자고 먼저. 그러면 여기 보시니까 단위를 써보니까 몰이네. 숫자 안 씁니다. 일단은 몰. 그리고 뒤에 가요. K죠. 켈빈 온도니까 K네 K. 켈빈 온도. 이때 K는 소문자 K 아니에요. 대문자 K. 그리고 얘가 압력이니까 ATM이네. ATM. 요거. 그 다음에 여기가 리터죠. 리터. 요거. L이나 대문자 L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를 1 곱하기 273 이거를 1 곱하기 22.4로 해서 나눠주게 되면 얘가 0.082 어떤 책에는 뭐 05까지 표현한 책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표현을 한다. 0.082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0.081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R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나왔죠. 무조건 R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0.082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해됐죠? R은.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고 이 공식을 통해서 이온물까지 연결이 된다, 얘가. 이온물 1차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레이엄이 이제 확산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제 확산 법칙을 만든 건데 기체 확산 속도는 분자의 평균 속도에 비례하고 이때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죠? 제곱근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V의 즉 기체의 B라는 기체의 요거 속도는 A라는 기체의 속도와 비교했을 때 제곱근에 할 때 분자량은 반대로 해줘야 돼. 여기가 A면 여기도 분자도 A가 아니고 여기는 B죠. B. B면 여기는 A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대죠. 요거는 반대로 해줘야 돼.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차에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분자량을 주고서 속도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알맞은 답은 해서 뭐 1, 2, 3, 4에서 답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다. 자, 물의 특성 있는데 왜 우리가 물의 특성을 알아야 될까요? 이유가 뭐죠? 물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 그죠? 비열, 잡열, 현열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나눠 있죠. 수계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계라는 시스템이 있죠. 결국은 이 수계라는 시스템은 가스계는 보통 물분모 등 소화설비죠. 물분모 등. 자, 물분모 등 소화설비는 몇 가지? 9가지. 그죠? 하나 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고로 그죠? 물분모 등. 자, 물분모하고 물분모 등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물분모는 그냥 물분모 소화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그거고 얘는 이분, 할, 청, 그죠? 그 다음에 포, 강, 물, 미, 고. 이산화탄소, 분말, 할론, 그 다음에 이때 청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 바뀌었죠. 그죠? 예전에는 청정소화약제였는데 그래서 이분할, 포소화설비, 강화해, 그 다음 물분모, 미분모, 고체 에어로졸까지. 그래서 9가지인데 전기실 이런 부분들, 변전실 이런 부분들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 물분모 등을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300제곱미터 넘어간 현장 보면 이산화탄소 많이 설치돼 있죠. 물론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도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비용이 이산화탄소가 더 저렴하다, 이런 할로겐 화합물이 더 저렴하다. 이산화탄소가 저렴하니까 이거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약점이 뭐다? 단점이. 얘는 질식사고가 많이 일어나. 오동작, 오방출했다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근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사 중이었다가 거기서 추정은 그래요. 수동 조작하면서 기동용 가스 용기에 거기를 아마 스위치 조작을 시키신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3명 죽었어요. 질식사고로.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설치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설치를 잘 안 하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 수계를 가장 잘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계는 뭐다? 물이다, 물. 그렇기 때문에 물의 특성을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물을 사용했을 때 가장 최대의 단점. 그죠? 수손 피해. 또 하나 예를 들면 동파. 배관이 즉 외기에 노출된 경우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일부러 외기에 노출된 장소에 수계 즉 습식을 설치하진 않아요. 근데 노출이 안 됐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노출됐을 때 그때 겨울철에 막 영하 10도 이하인 상태가 막 일주일 갔다. 그러면 이제 배관 터집니다. 왜냐면 체적이 엄청나게 부피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 특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물리적 특성을 보면 무색, 무치, 무미, 무독성, 비가연성이고 비중과 비중량, 밀도, 비체적은 1이죠. 1. 비열도 1이죠. 비열도 1. 그 다음에 응고점, 비등점이 0에서 100이다. 그다음 융해잡열, 그리고 징발잡열 또는 징발잡열을 융해잡열은 80인데 징발잡열을 기화잡열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그래서 징발열, 기화열 그러죠. 그래서 539죠. 그러면 얘가 87은 56이니까 약 7배가 아니라 6.5배 이상이죠. 그죠? 일단 6배 이상이다. 그래서 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화학적 특성을 보면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면서 극성 띄고 있는 공유결합이죠. 그리고 수소결합을 갖고 화학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물은 가만히 상온 상태에 내버려 두면 그냥 안정되어 있어요. 물이 막 갑자기 상온 상태에 있는데 막 불불 지가 혼자 끓고 막 그러지 않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지는 않는다. 자, 소화 특성을 보게 되면 결합은 즉 수소와 산소의 극성 공유결합, 그다음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한 수소결합.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산소하고 이 수소의 결합은 공유결합이죠.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 그러니까 얘는 더 끈끈한 결합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물 분자와 물 분자 간의 결합이죠.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공유결합은 물 분자 내 속에서 산소와 수소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하고, 이 수소결합은 이 물 분자와 물 분자 간의 분자 간의 결합이에요. 분자 간의 결합.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 결합이 바로 수소 결합이다. 그래서 원자 간 결합,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은 분자 간 결합. 그리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수소 결합은 그래서 수소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사이의 극성 결합에 의한 분자 간 결합이고, 수소 결합 특성은 비열과 현열이 크죠. 그리고 융해잡열, 징발잡열. 융해잡열은 80, 징발잡열은 기화잡열로서 539. 표면 장도도 크고, 물은 자 여기 보시면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는데, 그래서 밀도 순위 고체, 액체, 기체 순위잖아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액체가 크죠. 그 다음에 고체, 기체 순으로 밀도가 크다. 장점은 뭐예요? 안정된 액체고 변질 우려가 없고 징발염열은 539다. 당연히 물이 인체에 유해하진 않죠. 그래서 무해하다. 구하기도 쉽죠. 그냥 뭐 아무 데나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 아직까지는 물이 구하기 쉽죠. 뭐 아프리카 그런 데는 아니니까. 단점은 뭐예요? 동파죠, 동파. 동결 우려. 그 다음에 수손 피해가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예를 들게. 수손 피해가 크다는 것은 요걸로 이해하시면 빨라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9층이 화재가 났더라고. 점검하러 갔어요. 실제 점검을 하는데 이미 아침 9시 10분쯤 도착했는데, 보통 이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도착하니까 현장에 가보면, 근데 7시에 화재가 났대. 제가 공동주택 아파트 갔는데 9층에 갔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9층이라고 봅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작은 방에서 화재가 났어요. 얘가 이제 거실로 돼서 막 주방으로 더 번졌어, 얘가. 이제 아이가 드라이 갖고 좀 장난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연불이 있는데 거기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커졌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8층이죠. 소방관이 여기 안방, 작은 방 하면서 여기 거실에 다 옮겨 붙었으니까
즉 연소가 됐으니까. 여기 용례 소화전을 방수를 하죠. 여기다가 방수하면 자 8층으로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 아니면 떨어진다. 왜 떨어지죠? 9층만 쏘았는데 왜 떨어져요? 또 다른 분. 그렇죠. 정답. 방수를 하지 않죠. 방수는 어디만 해요? 물을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하고 베란다만. 베란다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해. 만약에 세탁실이다. 베란다에. 그럼 물을 사용하죠. 그럼 당연히 방수하죠. 근데 세탁실이 아니야. 그냥 베란다야.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은 하죠. 그럼 그 이외의 장소는 한다 안 한다? 엄청나게 쏟아내립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조그마한 불씨라도 남지 않게 완전히 화재 진압을 완진을 한다. 그냥 대충 쏜다. 완진을 해요. 완진. 그럼 방수량이 어마무시한 양이 나간다. 조금밖에 안 나간다. 엄청 나갑니다.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이미 베란다를 여기로 해서 엄청난 양이 쏟아져요. 여기가 다 이 망이 여기 쏟아졌다는 것은 여기 이 정도 두께 정도로 이렇게 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게 쏟아져 나오려면 아니 바닥에 여기가 이 부분만 여기가 조금 적셨어 물이. 그럼 물이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오지. 그죠? 그래서 수송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일제 개방 밸브, 일제 살수시근요. 거기는 무대부 같은 경우는 무대부 공연하는데 거기는 개방형이다, 폐쇄형이다, 헤드가. 개방형이잖아요. 개방형이면 자, 여기 보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 개방형은 여기 감열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뻥 뚫려 있죠. 그럼 바로 그냥 작동하면 바로 나와요. 오동작 해도 상관없어. 그냥 바로 나와, 그냥. 오동작 했으니까 야, 나오지 말해. 지금 여기는 화재 아니래. 그래가지고 얘가 물을 방사를 안 해. 그런 경우 없어요. 얘 설비는 감정이 있다, 없다? 감정이 없어. 그냥 얘는 신호 따와갖고 왔어. 그럼 그냥 바로. 그럼 무대부가 거기 다 이제 마루로 돼 있잖아요. 콘크리트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다 물 스며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썩잖아요. 다 드러내야지 또. 그래서 수은피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죠? 그다음 금수성 화재, 전기 화재는 그래서 적응성이 없다. 그래서 전기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나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이렇게 설치하죠. 수기 안 하죠. 단 예외적으로 이제 터빈 발전기라든가 옥외 변압기는 이제 물 분무는 설치합니다. 물 분무는 설치해. 그리고 연소에는 뭐 액체 가염물 연소에는 적응성이 없다. 자, 그래서 물소액제 첨가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액, 침투제, 증점제 이렇게 돼 있고 부동액 같은 경우는 우리 에틸렌 글리콜 쓰죠. 에틸렌 글리콜은 제 수업 받으신 분들은 이제 삼수근래, 그죠? 제4류 위험물의 삼석이류. 그래서 삼석이류니까 수용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셀린과 에틸렌 글리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렇게 연상하시라겠죠. 이렇게. 야, 너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했다며?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그래? 그런 거죠. 그래? 물어본 거죠. 그래? 그랬는데, 그래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연상을 하시라 했죠. 그래서 이때, 이 글리세린과 에틸렌 글리콜 할 때, 이때 이거죠. 그죠? 에틸렌 글리콜. 그래서 다 연결된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유체역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뉴턴 했을 때 특히 부속실 재현 설비에 출입문 개방력 110N로 연결시켜 드렸듯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강화액이죠. 강화액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사용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강화액이. 자, 소화 효과를 보면 냉각 효과죠.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열과 증발 잠열이 크다. 그다음에 질식 효과죠. 그래서 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로 됐을 때 최적은 약 1700배로 팽창하는데 0도씨에서 100도씨일 경우에 팽창률을 보면 물은 H2O니까 뭐 그냥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지만 H2O 얘가 이제 분자량을 하게 되면 1 곱하기 2죠. 수소가 1이니까 플러스 얘가 16이니까 그래서 얘가 18이죠. 그러니까 18g면 0.018리터죠. 증발됐다고 했을 때 0도씨에서의 수증기 최적이 22.4 100도씨는 요거 T1분의 V1 아까 얘가 샤를 법칙이잖아요. T2분의 V2 해서 V2는 V1 곱하기 T1분의 T2 그래서 273은 0도죠.
여기 100도씨니까 100 플러스 213은 313이죠. 했더니 30.61이죠. 요거를 0.018 물로 나눠줬더니 뭐다? 약 1700배의 최적 팽창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유화작용, 에멀전 효과의 희석작용, 알코올류 등 수용성 유류 화재 시에 주수에 의한 희석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주수 형태를 보면 이제 봉상, 그 다음에 적상, 그 다음에 무상, 이렇게 되죠. 이제 무상 효과 같은 경우는 자, 고압으로 물분무 소화설에 비해서 고압으로 방사하죠. 고압. 그래서 물분무 같은 경우는 고압이고, 또 미분무에서는 세 가지 압력이 나오죠. 미분무, 화재 안전 기준에 저압, 중압, 고압.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기출도 됐어요. 그래서 1.2 메가파스칼 이하다. 그러면 이제 저압이죠. 그래서 1.2에 3.5는 중압, 3.5 초과는 고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진류 화재 같은 경우는 질식 효과와 에멀전 효과에 의해서 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물분무다, 미분무다. 그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열과 잡열이죠. 그래서 현열과 잡열을 할 때 여기 보시면 현열은 뭐냐? 그림과 같이 보여드릴게요. 현열은 상변화는 없고 온도에만 관련된 거예요. 온도. 그럼 온도라는 것은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0도씨에서 100도씨.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온도 상승이 없죠, 지금. 여기도 온도 상승이 없죠. 온도 상승이 있는 거는 얘네, 얘. 맞나요? 요거. 이게 현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20도에서 0도씨, 0도씨에서 100도씨. 이 현열. 그러니까 열이 나타날 그러니까 열이 나타나다. 온도로 인해서는. 얘는요, 얘는 그냥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에만 변화 있죠. 상태. 즉,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다. 그래서 온도 변화다. 그러면 얘는 현열이고, 상태 변화다. 그러면 얘는 잡열이다. 그럼 얘를 온다면 많이 온도 변화다. 현열. 상태 변화다. 잡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온현 상잡이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 증감으로 나타내는데 관련식은 Cm 델타 T죠. C는 비열, M은 질량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온도의 차이가 있느냐, 온도 차죠. 그래서 0도씨에서 100도씨면 100-0이니까 100도만큼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잡열이죠. 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온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감마 M. 이 기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얘를 뭐 GM 이렇게 있어요. 상관없어요. GM이든 감마 M이든 상관없죠. 자, Q는 잡열이면서 M은 질량이고 감마는 융해잡열, 증발잡열. 얘는 그럼 80이 되는 거고 얘는 539가 되는 거죠. 증발잡열을 다른 말로 무슨 잡열? 기화잡열. 그죠? 저도 처음 소방 공부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소방장 처음 알았을 때 아니 어떤 책에는 증발잡열, 그리고 어떤 책에는 기화잡열. 그래서 저 처음에는 증발이 따로 있고 기화도 따로, 저는 별개로 생각을 했어요. 기화가 있고 증발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 지나니까 비슷한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막 이제 공부를 수업 듣고 막 하다 보면 강의 듣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구나.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는 시간을 뭐라고 그런다? 절대시간. 그러니까 절대시간은 갑자기 된다, 아니면 시간이 오래 좀 걸린다. 오래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 지금 처음 들었다 해갖고 이제 나가면서 나 유체외과 끝났어. 다 알았어, 이제. 지금 제가 강의 3분의 1도 못 나갔어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항상 그 휘발유를 가지고 다녀. 우리는 항상. 휘발유를. 내가 갖고 다니지 말라고, 인화성 물질이라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항상 휘발유를 가지고 다녀. 그래서 받는 즉시 바로 휘발되기 시작해. 예. 그래서 3분의 1, 그러다 1시간 지나면 또 2분의 1, 그리고 이제 책을 안 잡으면 이제 거의 한 10개 중에서 9개는 까먹고 1개만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휘발될 때쯤이면 다시 또 봐줘야 되고, 또 휘발될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된다. 자, 종류. 기화열과 융해열이죠. 그래서 기화잡열은 539, 융해잡열은 80이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죠. 자, 비열.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에서 1kcal에 kg per 도시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있으니까 온도차 그런 부분들이 딱 해서 계산하기가 쉽죠. 자, 이때 종류와 관계식을 보면 정합비열, 정적비열, 비열비 있는데
얘는 정압비열은 기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그래서 뭐 CP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은 잘 쓰진 않아요. 주로 이제 이 공식을 많이 쓰죠. 그죠? 이 두 개 공식은 잘 안 씁니다. 정적 비열은 기체의 최적이, 그죠? 압이니까 정압이고, 여기가 최적이니까 정적이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는데 똑같이 필요한 열량이고, 비열비는 정압과 정적의 비죠. 그래서 얘가 K로 표시하고 CV분의 CP죠. 여기도 P가 프레셔 압력이고, 요거 볼륨이죠. 최적.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만 중요하다, 요거. 자, 이번에 이제 정수역학이죠. 정수역학. 자, 정수역학이 있으면, 동수력이 있죠. 그러니까 물이 움직임이 없는 조용한, 고요한 상태, 문지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동수역학이죠. 동수력 또는 동수역학. 그래서 압력을 표현하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계산식을 보게 되면 P는 감마 H. 감마는 로지라고 배웠죠. 감마는 로지다. 그러니까 로지 H죠. 그래서 얘가, 즉, S가 뭐예요? 비중이잖아요. 비중의 물의 비중량이죠. 만약에 얘가 물의 비중량이면 그냥 얘는 어떤 물질의 비중량이에요? 얘가 물의 비중량이니까 얘는 어떤 물질의 비중량. 그리고 이제 H죠. 그죠? 그래서 H는 높이, 양정이라고 합니다. 자, 높이 또는 양정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 낙차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낙차. 그죠? 그래서 얘가 H라고 표시를 한다. 이렇게. 주로 이제 높이하고 양정을 많이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단위를 이제 파스칼로 표현을 했잖아. 이 나왔네. 이제 파스칼.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했을 때는 12.5파스칼 재현해서 설치 안 했을 때는 40파스칼 이상이다. 이상. 자, 정수 압력은 정지하고 있는 임의 점에 대한 압력이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정지. 그죠? 크기는 수면으로부터 길이에 비례하고, 자,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은 대기가 지표를 누르는 압력이면서 이때 해발이 0. 해수면에서의 공기 무게에 의한 압력이다. 자, 우리나라는 즉 해발 몇 메타라고 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세요? 상식적으로. 이야, 역시 그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거기입니다. 인천.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발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럼 우리 뭐 해발해서 저기 뭐죠? 설악산은 뭘 더 683m다. 예를 들면 그럼 거기 어디 기준량인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 인천에 있는 그 공대 거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죠, 그냥.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죠. 암기 다 해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기압은 760mm Hg에 76cm죠. 그래서 0.76m의 수온이죠. 그리고 10.332 미터 아쿠아로 표현하기도 하고 미터 H2라고 표현하죠. 그죠? 근데 얘를 미리미리로 하게 되면 1332죠. 그리고 101,325의 파스칼을 할 때 이때 파스칼이 중요하죠. 이때 파스칼은 뭐다? 뉴턴 퍼 제곱미터로 표현한다. 뉴턴 퍼 제곱미터. 그죠? 그럼 여기도 또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여기서 뉴턴은 아까 9.8 뉴턴은 1kg 폴스 배웠나요? 그죠? 그럼 1 뉴턴은요? 9.8분의 1 kg 폴스가 되겠죠. 얘는 0.102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0을 곱하면 102죠. 102. 그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101,325의 킬로파스칼입니다. 얘는 킬로파스칼이다. 그래서 메가파스칼로 하면 얘가 10의 6승이죠. 0.10235 메가파스칼이다. 그리고 1.013 바에 1013 밀리바다. 그리고 이 단위는 이제 안 써요. 예전에는 이 단위를 많이 썼죠. 우리 현장에서 야, 김 과장 너 가서 그 13층에 습식 알람 밸브 1차 측 압력하고 2차 측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좀 체킹 좀 하고 와. 그러면은 부장님 여기 보니까 압력이 1차 측은 2kg 걸려 있고 2차 측은 3kg 걸려 있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킬로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공학적인 단위가 국제 표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안 쓰고 실무적으로는 이걸 써요.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또 관리사 시험에서는 메가파스칼로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이거 쓰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표현을 할 때는 1332kg per 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PSI 14.7 PSI라고 표현을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절대압은 그죠? 절대압력은 뭐다?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대기압 플러스 그다음에 게이지압 또는 다른 말로 계기압이라고도 합니다. 계기압. 그죠? 게이지압. 실제 우리가 온해소화전 노즐에 즉 관창을 대서 피토 게이지로 딱 측정을 할 때 거기 방사되고 있는 유속 그거를 이제 게이지압을 할 때 이겁니다. 그죠? 피토 게이지로 할 때 하는 부분. 그래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절대압과 그래서 계기압 또는 게이지압으로 표시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준을 했을 때 위에 플러스는 정압이고 밑에 내려가면 마이너스 부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부압식 현장이 있고 정압식 현장이 있죠. 그러면 정압식 현장은 뭐고 부압식 현장은 뭐냐? 펌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조가 이렇게 밑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밑에가 있으면 자,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수조가 밑에 있죠. 그럼 펌프 입장에서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공급받는 거예요?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얘는 끌어올리니까 끌어올리는 거 뭐예요? 우리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끌어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라고 하죠. 그걸 자산이라고 안 하죠. 자기 규모에 그걸 아니라 그렇던 것처럼 얘도 끌어 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뭐예요? 마이너스 압. 그래서 얘가 부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압인 경우에 하지안전 기준에 설치하는 게 있어. 정압과 달리 뭐가 있죠? 그죠? 물흘림 수조. 물흘림 수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물흘림 수조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을. 근데 현장을 갔는데 이게 A 현장이야. 그다음 B 현장을 가보니까 B 현장은 얘가 이렇게 펌프가 있는데 바로 옆에가 그냥 수조가 있어. 이렇게. 바로 그냥. 그죠? 바로 공급을 해. 그럼 얘는요? 정압. 그죠? 정압이니까 어떻게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서 얘가 정압이죠. 그러면 얘가 B 현장, A 현장인데 현장 가보면 A 현장이 많다, B 현장이 훨씬 많다. 현장 가보면 자, A 현장이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A 현장이 많다. 내가 봤을 때. 자, 그럼 B 현장이 많다. 지금 딱 5대5입니다. 5대5. 제가 점검했을 때도 이 B 현장, 즉 A 현장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봤는데 한 40년 된 건물 가봐서 봤어. 딱 한 번. 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 물흘림 수조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관리 복잡하다, 편하다? 복잡하지. 물흘림 테크, 즉 물흘림 수조가 뭐냐면 이렇게 예전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시골에 가면 우물물 작도라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펌프질을 하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옆에 바가지하고 물이 조금 있었어. 그럼 거기다가 물을 해서 바가지에다가 거기 작도 위에다가 딱 올리면, 그죠? 우물통에다가 그리고 나서면 올라옵니다. 그것 보고 마중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마중물이 있어야만 반드시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얘는 복잡해. 그래서 현장이 거의 없어요. 100개 있으면 얘가 1개 있을까 말까야. 다 요거죠. 얘는 마중물, 즉 물올림 수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얘는 없어도 돼.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